오픈AI가 코딩 작업에서 토큰을 54%나 아끼는 모델을 내놨습니다. 같은 작업을 절반 비용으로 끝낸다는 뜻이에요. 유나님, 이 숫자 어떻게 봐야 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9일에 GPT 5.6이 정식 출시됐고요. 루나, 테라, 솔 세 가지 버전 중에 최상위 모델인 솔이 코딩 작업에서 이전 버전보다 54% 더 토큰 효율적이에요. 여기에 더 깊이 추론하는 맥스 모드랑 서브 에이전트가 나눠서 일하는 울트라 모드가 새로 들어갔거든요. 이 두 가지 조합이 어떻게 효율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그런데 출시 방식이 좀 특이했다면서요? 원래 다 같이 공개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2026년 6월 26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AI 관련 규제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소수 파트너한테만 먼저 프리뷰를 했거든요. 예전 GPT 시리즈들은 보통 한꺼번에 공개했었는데 이번엔 정책 리스크가 배포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앞으로 대형 모델 출시가 기술 로드맵뿐 아니라 규제 캘린더에도 좌우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시장 전체가 성능 경쟁에서 효율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 거네요? 정확해요. 몇 년 전만 해도 벤치마크 점수 1~2점 차이로 다투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결과를 얼마나 적은 토큰으로 뽑아내느냐가 진짜 경쟁력이 됐거든요. 콕스 기반 코딩 어시스턴트나 GPT 활용 문서 자동화, 사이버 보안 분야의 취약점 분석까지 실무 도입 사례가 쌓이면서 기업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반복 실행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루나, 테라, 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표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돼요. 루나는 최소 성능 경량형이고 일상 대화나 간단한 작업용이에요. 테라는 중간 성능 범용형으로 업무 자동화 일반에 쓰고요. 그리고 솔이 최고 성능 고급형인데 맥스 추론 강도랑 울트라 병렬 모드가 특화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코딩 작업 기준으로 이전 버전 대비 54% 개선됐다는 게 표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적용 분야도 코딩, 지식노동, 사이버 보안, 과학 이렇게 고난도 작업 전반을 커버하고 있죠. 그럼 이 54%라는 숫자는 정확히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핵심은 두 가지 기능의 조합이에요. 기존 방식에서는 복잡한 코딩 작업을 처리할 때 모델이 순차적으로 사고 과정을 길게 늘어놓으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토큰 소비가 컸죠. 맥스 추론 강도는 이 사고 과정 자체를 더 정교하게 구조화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더 적은 단계로 도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울트라 모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단일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대신 서브 에이전트들이 병렬로 작업을 나눠 맡아요. 서브 에이전트가 나눠서 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코드 베이스를 리팩토링 한다고 하면 서브 에이전트 하나는 테스트 코드 작성을, 다른 하나는 로직 최적화를, 또 다른 하나는 문서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작업을 분산하면 전체적으로 중복 연산이 줄어들고 하나의 거대한 컨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재처리할 필요도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큰 의미라는 게 기업들이 이제 성능보다 비용을 더 따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업무 자동화 도입이 늘면서 API 호출 빈도랑 토큰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조직들이 많아졌거든요. 초기엔 자동화 효과에만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는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작업을 절반 가까운 토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예산 계획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시장 재편 흐름에서 업체들 포지션도 좀 정리해 주세요. 표로 나온 거 있다면서요? 네, 다음 표는 시장 플레이어를 세 그룹으로 나눈 건데요. 선도업체군은 범용 최고 성능에 비용 효율까지 통합하는 전략을 쓰고 강점은 생태계랑 에이전트 통합이지만 규제나 정책 영향에 노출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중견 플레이어는 의료, 법률, 금융 같은 산업 특화 파인 튜닝으로 도메인 정확도를 무기 삼는데 범용성 한계가 리스크고요. 신규 진입자는 저비용 위치 자동화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지만 기술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리스크예요. 오픈AI는 이 표에서 선도업체군 전략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럼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돼요? 다른 LLM 개발사들도 토큰 효율 개선을 핵심 마케팅 메시지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콕스 같은 코딩 어시스턴트 도구들의 업데이트 주기가 빨라질 거고요. 대규모 리팩토링이나 마이그레이션 작업에서 시간 단축 효과가 실제로 보고될 걸로 보여요. 또 GPT 라이브로 대표되는 실시간 양방향 음성 대화 기능이 업무 자동화 영역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요. 코드 리뷰나 문서 작업을 음성으로 지시하는 워크플로우가 시범 도입될 수 있죠. 다만 규제 이슈는 신중하게 봐야 해요. 소수 파트너 우선 공개 방식이 반복되면 정보 접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실무자들이 체크해 볼 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지금 쓰고 있는 코딩 어시스턴트나 GPT 기반 자동화 프로세스의 월간 토큰 소비량부터 측정해 보세요. 그다음 콕스 기반 작업 중에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코드 리뷰나 리팩토링 업무를 울트라 모드 방식의 병렬 처리 대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요. 음성 기반 워크플로우로 문서 작업이나 회의록 정리 같은 저부가 반복 업무를 자동화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특정 AI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 도구나 모델을 함께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3년에서 5년 뒤엔 성능 점수랑 토큰 효율이 같이 발표되는 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유익한 정보를 들려주신 유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매일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